자, 비율분석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율분석법. 작년에 두 문제 출제를 했죠.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한 문제를 우리가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 매년 나오는 용어가 거기에 뭐죠?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또 우리 계산 문제 낼 때는요, 요걸 담보 인정 비율로 냈어요.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로 냈는데, 또 작년에 저당 비율로도 나오대요.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로안에 시험에 낼 때는 꼭 뭐를 출제해요? LTV로 꼭 출제를 하죠. 거기 보니까 노는 대출금이고요.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약으로 LTV로 쓰는데, 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 이건 분모가 크죠?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한 금액이니까 크죠. 자, 만약에 40%면 얼마? 자, 40%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대부 비율이 40%가 설정이 되면은 10억에 40%인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40%를 몇 프로? 60%를 하면은 10억에 얼마까지? 6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에서 60% 간다는 얘기인데,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많아져요. 많아지면은 이전보다 뭐가 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 불이행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에는 금융기관은 대출한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그 지문이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는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자, 높을수록 밑줄. 그게 포인트죠. 시험에는 낮을수록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를 기준?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기준. 자,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대출 규모 얼마가 되느냐?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자,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지금 10억에 7억을 융자를 해줬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 6억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6분의 7이니까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이 1990년에 부동산 가격 대폭락으로 대부 비율이 120%를 넘었어요. 또 우리 2009년 전 세계 외환위기 있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인데 이 미국도 12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부 비율이 어떻게 돼? 100% 초과할 수 있다. 정부는 머리 아픈 거예요. 부동산 가격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금융기관에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돼요. 정부가. 쉬운 작업은 아니죠. 자, 대부 비율인데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가 뭐가 출제됐죠? 부채 비율을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 부채 비율을 보면은 부채 비율은 우리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작년은 이걸로 출제한 용어가 아니라 이걸로 출제했어요. 자기 자본은 지분, 타인 자본은 부채. 여러분 부채를 다른 말로 뭐 저당이라고도 해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는. 자, 그리고 또 뒤에도 두 번 출제했거든요. 우리가 자본 총계에 대해서
또 부채, 총계가 차지하는 비율. 요 수식도 2번 출제했습니다. 자, 기업에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야. 가운데 선을 기준. 이때 이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우리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은 이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항상 성립을 하는데 또 요 수식과 요 수식 2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한 번 더 했어요. 표를 이용한. 그래서 우선 부채 비율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출금이 있고 LTV가 있고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 자, 여러분 대출을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2억을 융자 받으면 얼마?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 2억 받으면 몇 프로? 20%. 그럼 타인 자본 2억을 대출 받으면 10억에서 2억을 뺀 내가 투자한 금액은 8억. 8분의 2니까 4분의 1. 25%인데 주의하는 건 요 2개 더하면 100% 안 돼요. 45%지.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은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1이라는 건 뭐죠? 100%거든요. 1은 100%. 1 아니에요. 100%가 아니다. 뭐가? 대부 비율에 뭐를 더해줘야?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더해줘. 여기 값이 얼마? 1. 요 값이 1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5억을 받으면 얼마죠? 5억을 받으면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5억을 받으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 50%. 자, 5억을 대출 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10억에서 5억을 빼니까 5억이죠. 약분하니까 얼마? 1. 1은 몇 프로? 100%. 1은 100%. 100%가 돼요. 자, 여러분이 100%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데 또 8억이면 얼마? 8억이면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8억이면 몇 프로? 80%. 대출을 8억 받으면 10억에서 8억을 뺀 내 돈은 2억. 얼마? 4죠. 400%. 여기서 여러분이 알 거는, 자, 대출금이 2억에서 8억, 6억 증가했는데 6억 증가했을 때 대부 비율은 60%, 20에서 80, 60%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얼마? 25%에서 400% 얼마? 375%가 증가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밑줄. 자, 대부 비율은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 신문 보면요, 기업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채 비율이 200% 되려면요,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 얼마? 2억. 근데 부채 비율이 200%인데 여러분 옛날 우리는 IMF 왔을 때요, 부채 비율이 1300% 불어난 거예요. 남의 돈 갖고 장사했다는 거지. 1300%부터 뭐야? 쭉쭉 불어나는 거예요. 1300%, 900 불어나잖아. 진로 뭐 그때 900이잖아요. 예? 한보 뭐 다 고합 그룹 하려고 다 불어나는 게 5, 600% 가는 건 다 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의 돈 갖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부채 비율을 100% 넘어가지 않도록, 왜? 금융기관의 기업에 목을 안 줍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자금 조달하지 남의 돈 투자 안 해요. 예? 그래서 외국은 부채 비율이 거의 대부분 40%, 50% 이하예요. 세계 톱 기업들은. 예? 삼성전자 부채 비율 얼마 안 되죠? 삼성전자는 돈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사정해, 은행들이. 제발 금리 낮더라도 제발 써달라. 왜? 갚아도 돼, 삼성전자. 삼성전자 부채 비율 0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 뿐이지, 지금.
대단한 기업입니다. 부채비율 0% 가는 게 없습니다. 남양기업이 0%지. 그런 기업은 망하지 않죠. 0%인데. 그래서 이런 부채비율이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GM 부채비율 몇 프로? 1000% 넘어가잖아. 부도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1000% 넘어가는데 부도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 부채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를 연구할 때 부채 비율이 너무 넘어가면 투자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 부도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에서 출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시험 문제 대부분은 원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원래 하도 떠드는 게 또 뭐예요? 요거. 총부채 상환 비율. 거기에 다른 말로 뭐가 나오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최근에 또 이걸로 또 많이 나오대. 차주의 상환 능력. 차주는 차입자입니다. 차입자의 상환 능력. 이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그럼 소득이 분모로 가야겠죠? 뭐가 나온다?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만약 기타 부채가 있으면요. 기타 부채가 있으면 기타 부채 더해주면 돼. 기타 부채에 대한 뭐를? 이자, 지급액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기타 부채 문제에서 없거든요. 그럼 제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시험에 나올 때 꼭 뭘로 나와요? 약으로, 관란에 또 주어지잖아요. DTI.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 관란에 꼭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를 기준?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뭐를 결정한다? 대출 규모를 결정.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을 가지고 대출 규모를 결정해줘요.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이 없다? 그럼 대출 안 해줘. 돈 어디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주죠. 자,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뭐죠?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 투자이론에서 대출금액 저당 상수, 문제에서 저당 상수 주어지면 이 수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이 수식을 어디에 넣으는데 여기에 대입시켜줘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소득과 DTI를 곱해주고 뭘로 나눠주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대출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은 뭐를? DTI에 뭐를 곱해주면? 연소득을 곱해주고 뭘로 나눠주면? 여기 들어가서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돼. 그럼 여러분 소득이 5천만 원, DTI 40%, 그럼 얼마? 5천만 원에 40%면 얼마? 2천만 원. 저당 상수 0.1이면 얼마? 2억까지 융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 주거용 부동산. 자,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게 우리는 LTV와 DTI.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이용해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하는 것을 작년에도 출제했고 2년 전에 3년 전 해서 시험 문제 진짜 단골로 출제되는 용어. 자, 프린트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억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동그라미, 여기 포인트,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자, 우선은 LTV를 가는데 이 주택 가격, 자,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 얼마 나왔죠? 4억 원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몇 프로? 우리 70%, 0.7. 자, 그래서 대출금은 4억의 70%는 얼마? 2억 8천만 원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자, 그리고 L, TB 나왔으니까 D, 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차입자의 연소득 지금 문제에서 얼마? 4천만 원. 연소득 4천만 원인데 몇 프로? 몇 프로? 50%. DTI는 50%인데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들어가겠죠. 여기 원리금 상환액. 자, 원리금 상환액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요 수식이 요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4천만 원이 얼마? 50%는 2천만 원이죠. 대출금인데 저당상수는 문제에서 얼마? 저당상수, 연간 저당상수 0.1은 2천만 원. 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얼마? 2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하죠. 충족해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수식에 공통되는 부분. 자, 2억 8천이 최대거든요. 2억 8천 최대. 그리고 요거는 뭐죠? 2억이 최대. 1차 부등식 공통되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거 얼마? 2억. 그러니까 두 개 중에 2억 8천 들어가면 안 돼요. 작은 거예요. 두 금액 중 작은 거 얼마? 2억 원. 2억 원에서 기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 1억 원을 뺐어요. 1억 원을 뺐더니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어때? 이미 1억 받았으니까 2억이 가능한데 빼주니까 얼마? 1억. 작년에 요걸 구했잖아. 추가로 구하는 문제 냈는데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죠. 계속 숫자만 바꿔서 내요.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여러분 저번 주 월요일부터 적용하는 게 뭐죠? 저번 주부터 적용하는 거. 요거. 총체적인 상환 능력별 DSR을 적용하고 있어요. 저번 주 월요일부터. 여기 소득은 똑같아요. 차입자의 연간 소득은 똑같은데 여기가 뭐죠?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고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자만 포함하는데 요거 그렇지 않다. 여기는 뭐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 있죠?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야.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눠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이걸 했더니 이전보다 당연히 대출 금액은 줄어들겠죠.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여러분 신용대출 있죠? 신용대출에 1억 받았다. 여러분 신용대출 주식 투자에서 1억 받았다. 마이너스 통장 1억 받았어요. 그러면 그 1억을요 10년 기준에서 나눠. 1억을 10년 기준에 나누면 얼마? 1억이죠. 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삽입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또 자동차 할부 받았다 대출 그것도 포함시켜. 그런 식으로 모든 하여튼 대출은 다 포함시킵니다.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그럼 대출 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어요. 자, 요걸 적용하고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올해 또 출제된 용어가 있어요. 출제가 되는 용어 중에 또 올해 출제되는 게 뭐죠?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죠. 부채를 감당하는 비율인데 분모는 자, 분모 분자에 있어서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작년에 이거 다 출제했죠? 1보다 크냐? 1보다 작은가? 요즘 계속 나오네요.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 갚고 더 남는 금액이 있죠. 1보다 크면은 차입자의 뭐가 원리금 지불 능력이 뭐다? 충분하다.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뭐 한다? 대출을 해줘요.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을 해준다.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융자를 안 해줘요. 그럼 1에 가까이 갈수록 1에 가까울수록 분모 분자가 비슷해요. 차입자 입장에선 비슷하면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금융기관 입장에선 차입자가 돈 못 갚으면은 위험이 또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죠? 이론적으로는 1보다 클 것을 요구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실무로 보고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부실채권 때문에 한 1.6 정도 돼야 융자를 해줘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좀 깐깐하게 대출해 준다는 얘기예요. 부채 감당률 용어죠. 자, 그럼 부채 감당률에 또 부채 서비스액은 뭐죠?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에 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저당 상수 곱해준 거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요게 들어갔죠? 부채 감당률과 대출금 바꿔버리면은 부채 감당률에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게 분모고 분자는 순영업소득. 자, 여러분 순수익이 1억 원인데 부채 감당률이 이거 저당 상수는 0.2다. 그럼 1억을 1로 나누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0.1로 나누면 5억이죠. 융자 가능한 금액 5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는 뭐죠? 두 번 출제 그런 27회로 나왔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이번 상업용 부동산 상가 점포 대출 받을 때 이걸 이용하는데 또 뭐를? LTV와 뭐를? 부채 감당률. 이 두 가지 또 대출 승인 기준.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또 모두 충족해주는 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대출 가능한 또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걸 또 시험에 냈는데 요것도 우리가 시험에 2번 출제했고 계속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 여러분이 중개사는 주거용 부동산 중요하니까 요걸 많이 출제를 합니다. 4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부채 감당. 요거 4가지는 꼭 암기해야 되고 대부 비율과 부채 감당률은 원래 반드시 출제되는 용어예요. 요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용어니까 꼭 기억. 시험에 나올 거 알면서 가서 틀리면 골치 아파요. 자, 채무 불이행률 224페이지.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손익 분기 현금 수지 비율, 손익 분기율이라고 하고 또는 손익 분기점이라고도 하는데 분모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대준 금액이 감당하는 거죠. 자,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즉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대준 금액이 많을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3번 문제 유효조소득 얼마? 16억. 영업경비 얼마? 6억.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 2억이면 얼마? 16억에 8억이니까 얼마? 2분의 1,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50%. 아까 3번 문제에서 50%인데 60% 나왔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돼. 프린트물 3번. 자, 영업경비 비율은 27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자, 영업경비 비율은 자, 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금융으로 넘어가서 235페이지. 금융은 자금의 융통,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융인데 거기 보면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부동산 금융인데, 자, 그 지문 좀 주의해 두시고 부동산과 금융을 대준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 운용 대상으로 하는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금융이 나오는데 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지분 금융과 뭐가 나오죠? 부채 금융이 나와요.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이 나오는데 지분은 뭐가죠? 자기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지분은 우리가 지분 부채에 있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은 지분 금융,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은 부채 금융인데, 자,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다든지 또는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데, 이 방식을 보면은 리츠가 있죠. 우리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리츠. 자, 리츠가 나오죠. 리츠가 나옵니다. 이 리츠는 우리가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리고 조인트 벤처, 작년 시험에는 요 두 가지를 출제했어요. 이 두 가지는 지분금융 방식. 또 26회는 요거 출제했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투자자가 자금을 내서 개발 사업을 하는 신디케이트.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요 용어는 여기 귀에 안 있고 귀에 익은 용어는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예를 들면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가격에 60%로 매입해서 100%로 분양해서 이득을 얻잖아요. 이런 거 펀드. 자, 부채 금융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저당 금융이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신탁을 해서 발생한 수익 증권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신탁 증서 금융이 있죠. 이 담보 신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 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우리가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분 금융인데 또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부채 증권인데, 여기에는 주택저당증권이라든지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또 자산유동화 증권 등이 있어요.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또
여러분 오페라 보러 가시면은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 라운지를 우리는 이탈리아어로 메자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자닝은 자기 자본과 부채에 뭐가 있다? 아까 좀 중간 영역의 성격을 가진 것을 메자닝 금융인데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자, 여러분이 뉴스 많이 나오죠? 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일정 기간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환사채로 있지만은 신주, 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가 부여된 사채. 신주, 24회 시험에는 요걸 출제했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출제했습니다. 요걸 출제했었고, 그리고 요것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다른 모든 대출에 비해서 상환 조건이 뒤에 놓이는 대출, 후순위 대출이라든지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인 우선주, 이런 것은 메자닝 금융입니다. 자, 프린트 문제 5번 보시면은, 자, 메자닝 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디귿, 미음이 되고, 니은의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 네 번째 자산 유동화 증권은 부채 금융과 관련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237페이지에 주택금융 이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습니다.